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진 이분, 그런데 뭔가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최근에 하춘아 씨가 공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하. 그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8년 9월부터 10월에 진행된 이 마당놀이 뺑파에서 하춘아 씨가 뺑덕어멈 역할을 맡아서 출연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연 횟수는 총 14회였고요. 계약금은 1억 1,200만 원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불발이 됐고 하춘아 씨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 출연은 결국에 하춘아 씨 대신에 다른 분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춘아 씨 측의 주장은 네. 내가 이 공연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예. 승소는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연이 14번 하는데 계약금만 1억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일단 공연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승소는 했지만 원래 받기로 했던 이 금액은 다 못 받았겠죠. 그러네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성수기였다고 그래요. 그 시기가. 추석 성수기면 이분이 잘 하시는 것처럼 공연하거나 이런 데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공연 스케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만약 이게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면 다른 스케줄을 통해 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버는 거에 대한 네. 그런 손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참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항소심까지 왔는데 애초보다 배상액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계약서에 공연 취소 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를 발생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는데 1심 재판부는 A사의 귀책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 예정 그대로를 전부 배상해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 항소심은 A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배상액을 1억 원에 한정했는데 이런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따라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예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해 주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예인의 입장에서 송사에 휘말리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한테는 정말 추석의 성수기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을 거고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송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6살부터 활동을 하면서 공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그 몸값도 굉장히 좀 비싼 이런 가수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이 불발될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 큰 손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서 소송까지 불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하춘아 씨의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디서 감안해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일단은 하춘아 씨가 전성기 시절에 한 번 공연을 하게 되면 받는 공연비가 1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하루에 집 몇 채를 살 정도로 그 당시 액수로는. 예, 그 당시 액수로요. 그 정도로 공연비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춘아 씨는 여기에다가 또 돈을 많이 썼습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문학의 세금 납부액 1등이었다고 그래요? 하는데 그 많이 벌어들인 공연비라든지 그 수익 등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공연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고 세상에. 그 일정 부분 1,000만 원 단위 기부금을 내는 것이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일정을 끝낸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고 해요. 거의 이제 지금까지로 따져보면 한 200억 원 정도를 세상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쉽죠. 진짜 저건 진짜 아무나 돈 가졌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부가. 그런데 지금의 하춘아 씨를 만든 거는요. 80%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성황당 신령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 가수 하춘아가 탄생된 것이 저희 아버지 하준자 옷자님 덕분에 가수 하춘아가 탄생이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고향 가족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어머니께서 장수하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건강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요즘 분들은 하춘화라는 걸출한 인물을 이미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니까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만 하춘화 씨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1961년도에 만 6세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6세에 데뷔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지금 네. 인터뷰 나온 거 보면 아버지 이제 뭐 생신잔치 아마 눈물 흘리는 모습인 거잖아요. 아버지 성함이 하종오 선생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1세로 작고를 하셨는데 아이고. 하춘화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수가 된 것도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유일하게 본인을 후원하는 후원자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80세 되실 때까지만 해도 자기 데리고 다니는 매니저 역할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10 아들이 안 부럽다 본인은. 세상에. 그리고 나서 딸이 4명 있는데 둘째 딸이거든요. 하춘화 씨가. 4명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와. 하춘화 씨도 물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38세에 공부를 시작해서 5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딸을 모두 다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가 열심히 그렇게 딸들을 후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한 가수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하. 그게 바로 아버지의 후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볼수 저 유명한 우리 정말 아마 나이 시청자분들은 중에는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 불러 저 노래.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채 빌려고 은행에 방광으로 남보원 씨 나오고 있는 있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저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부르셨던 후배 가수들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아 아나운서 네. 그래서일까요? 정말 하춘화 씨는 늘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시해왔다면서요? 네, 정말 효녀 가수입니다. 그 기부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인이 실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아버님의 생신을 꼬박꼬박 챙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님의 100세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그 네로라 하는 연예계 동료들이 함께 찾아와서 뭐 송혜 씨, 현숙 씨 등이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101세로 이제 만 101세로 작고를 하셨는데 네. 그 아버지의 평생 꿈이 트로트 가요 센터를 개관하는 것이었는데 세상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국내 최초로 이 센터를 개관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하춘화 씨 6살에 데뷔를 했던 하춘화 씨가 어느덧 본인도 환갑의 나이를 훌쩍 넘겼답니다. 근데 하춘화 씨가 요즘 겪는 일이 이런 게 있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한 거 막지도 못한 거 어쩔 수가 없더라. 저희 남편하고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6살 차인데 이렇게 이제 미장원에 머리 남자들 같이 자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감기시는 분이 저기 하춘화 씨 아버님 되시냐고. 그때는 내가 모양을 안 내서 그렇지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또 갔는데 어떤 분이 하춘화 씨는 여전히 아버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저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가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춘화 씨가 지금 65세예요. 실제적으로는 한갑을 지나셨는데 네. 남편분이 연상이지 않습니까? 1995년도에 결혼해가지고 25년간 살았는데 미용실 가게 되면 저렇게 뭐 나이 먹었다고 부녀지간할 정도라 그러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저 보시면 아마 그 노래방 가서도 하춘화 씨 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춘화 씨 노래를 모를 정도라니까 좀 하춘화 씨한테 제 생각인데 신경을 더 쓸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어느 방송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춘화 씨한테 혹시 사후에 다시 또 태어났을 때 지금 남편이랑 결혼을 할 것이냐 했더니 정답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웃으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믿음이 안 와요. 어떻든 간에 하춘아 씨는 저와 같은 세대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뭐 열람도 가서 노래도 부르셨고 북한도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당시에 그 패티김 아시죠? 네. 이미자 씨 아시죠? 네. 조용필 씨도 아시죠? 아하. 그 급의 레전드급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흠모를 했는데 네.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아직도 젊고 미인이시네요. 아하. 아 부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신방송하고 계시는 김은배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수 인생만 봐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살아온 인생 말고 가수로 인생만으로도 60년이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에피소드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떠오르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익산역으로. 옛날 이리역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이리. 네. 그 이리 씨라는 시가 있었고 거기에 역이 있었는데 그 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어요. 아이고, 1977년도에. 맞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이리역. 왜냐면 그게 화약을 싣고 가던 열차가 담뱃불이 그게 점화가 되면서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지진 난 것처럼 이리 그렇죠. 전체, 이리 씨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리역 근처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런데 공연장이 무너지면서 벽돌에 얼굴을 맞아서 피해를 당하고서 엄청 놀라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주일 씨가 아마 사회를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그 공연에.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춘아 씨를 부르면서 하춘아 씨 끌고 그 어두운 상황에서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오기 힘드니까 예. 이주일 씨가 업은 거예요, 직접. 업으면서 이제 뛰고 본인도 상처를 입고 업고 뛰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몇 번을 일어나서 자기를 업고 밖에까지 나와줘서 3번이나 본인을 구해줬다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네. 또 공연하러 여행을 갔다가 네. 이미자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썼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날에 연탄가스 중독이 된 적도 아우, 있었어요. 세상에.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하셨지만 네. 그 옛날에는 여간방이 뭐 연탄불로 뗐잖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네. 그렇게 한때가 아니 김은비 팀장님 잘 아시듯이 여기 세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나훈아 남진이로 대표되는 두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훈아 남진하면 거의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쌍벽을 이루는 가수였는데 유일하게 여성 가수로 홍일점으로서 하춘아 씨가 함께 아하. 그 나란히 서서 겨루는 그 정도의 실력을 표현해줬던 그래서 양쪽 팬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는 소리도 그랬을 있습니다.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런데 장현민 변호사님, 네. 하춘아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치권에서도 정말 툭하면 하춘아 씨를 오라고 했다, 호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하춘아 씨는 역대 대통령이 사랑했던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 공연장을 찾아가지고 수차례 찾아서 뭐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직접 초청을 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뱃삼의 무초를 같이 열창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그 유경수 여사가 바로 하춘아 씨 아마 피부가 굉장히 하얗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양아 이러면서 하양아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공연장에 계속해서 초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직접 공연장을 찾아와서 목포의 눈물을 청해 듣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인연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을 한 이후에 여러 차례 그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공연을 주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60년의 가수 생활이다 보면요. 최초라는 기록도 많이 세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랜 시간 가수 활동을 한 하춘아 씨는 기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역시 살아있는 한국 대중예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만 6세 최연소로 음반을 출시했죠. 그리고 8,500회 이상의 공연도 진행합니다. 이 두 기록은 모두 기네스북에 등재도 돼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1985년에는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평양 공연도 진행을 했고요. 연예인 최초로 박사학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과 관련해서 하춘아 씨는 개인적으로 나는 3살 때 가장 처음으로 기록을 세운 것 같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면서 이미 300곡이 넘는 레파토리를 가진 꼬마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신동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런 하춘아 씨의 능력이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많은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지 않을까, 그런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 성공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